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자, 8월 달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네요. 이 참 세월이 빠르네요. 진짜 2014년 한 해가 시작됐다 싶은 지가 엊그제 같더니 이게 경마하는 예상 같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그죠? 일주일이 이렇게 우리같이 빨리 가지 않을 거야. 가요. 우리 강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조교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복귀를 하고요. 월요일, 화요일 사실 저는 하루도 안 쉬거든요. 하루도 안 쉬어요, 진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복귀하고 수요일 출마표 뜨고 목요일 출마표 뜨고 금토 예상하고 일을 예상하면요 못 쉬고 그냥 뻑 가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근데 8월에 접어들었는데 자, 일단 이번 주는 이 역시 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 비가 폭탄이에요, 오늘. 우리 또 서울이라 우리는 못 느끼지만 부산은 뭐 그걸 보면 알거든요. 프로야구가 계속 취소가 된 정도면 비가 엄청 왔다는 거고, 또 저 친한 지인이 비가 와서 계속 놀고 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놀고 있다. 일을 못하고 놀고 있다. 뭐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보니까 아랫지방에는 지금 비가 계속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온다 그래요. 아마 오늘도 더 온다고 내일도 더 온다는데 부산의 일기예보를 보니까 목요일 오후부터는 좀 개이는 걸로, 부산 지방은, 그렇죠. 서울은 아니고요. 그렇죠. 부산 지방은 목요일 오후부터는 좀 개이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계속 비로 인해서 주로의 모래가 많이 씻겨 내려갔을 거고, 그로 인한 주로의 변수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경마는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있냐면 주로 있죠. 그 다음에 서울 기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서울 기수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 느끼셨죠? 서울 기수들이 판때기를 뜯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확실히 예전에 조인공 기수도 그걸 한번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보여줬어요. 서울 기수들이 타니까, 김기배 기수도 마찬가지고 거의 기록을 1초 이상 땡겨버립니다. 서울 기수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서울 기수들이 더 많이 타요. 서승우 기수도 그러고 장추열 기수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여준 것보다 서울 기수들이 사실 더 뛰는 능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울 기수들이 기승한다는 점과 주로 상태 상당한 변수다. 이거는 굉장히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경마가 전반적으로 보면요 뭐가 특징이냐면 전개 변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개 변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뭐 경주를 진행하면서 풀어드리겠지만 의외로 까다롭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길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강호 전문위원님이니까 승부 경주 말씀을 드릴게요. 3경주 그리고 11경주, 3경주와 11경주가 우리 강호 전문위원님의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자, 저는 6경주 그리고 10경주 이렇게 두 개 경주가 승부 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1경주부터 한번 붙어봐야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이번 주도 2주 출전마가 많죠. 그래서 훈련이 좀 2주 출전마들이 훈련이 조금 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 1경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백 있는 마필인데요. 일단은 주행 재검 때 이상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5번 로즈 힐입니다. 자, 이 녀석이 골격에 비해서 체구가 원래 좀 작게 나갔습니다. 작게 나가는데 이 데뷔 초에 한 4배가 60kg대 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60kg대 나가면서 이 체중이 조금씩 불면서요. 이 마필이 걸음이 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 녀석은 12월 29일 날 마지막 경주를 뛰고요.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자, 휴양 간 건 아닙니다. 휴양은 아니고 꾸준하게 지금 몇 달 동안 훈련을 시행을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 왔습니다. 이 훈련 내용이 최근에 이제 동영상으로 계속 올라오길래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싹 놔주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낮은 느낌이 좀 났었습니다. 이번 주에 딱 출사표를 딱 던졌는데요. 훈련 꾸준하게 최근에 시행한 모습이라 이 주행 재검 때 한 490대 후반 키로 정도로 나갔습니다. 아마 빠졌을 겁니다. 490대 한 중반 아래로 내려와서요.
체중에는 딱 맞춰서 일단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놔줄 때 상태감도 괜찮고요. 뭐 강하게 병합 훈련하면서 스피드, 근성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자, 공백은 있지만 편성이 약한 5번 로즈일의 선전을 한번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예, 로즈일은 사실 골편골절로 휴양을 했던 마필입니다. 8개월 만에 나오는데 뭐 하지만 뭐 훈련 때 우리 강호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훈련 때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뭐 드라우마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그냥 잡고 여유 있게 앞설 정도로 그리고 강도 있게 조결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검 때 모습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우리 강원 위원님 추천대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장출 기수 기승한 1번 알파 파워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1경주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출 기수가 엄청나게 뛰어버린 좋은 기술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1번 게이트에 포진을 해서 장추열 기수 그러니까 마필의 기본 전력에 약간은 더 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8번만 아테나가 지난번에 깜짝 놀라게 잘 뛰었어요. 이 마필 항상 짧았던 마필인데 직전 경기에 뚝심을 보였는데 과연 그 상승세가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 주로 상태의 덕을 본다면 아테네가 연투가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뛸 수 있는 마필이라고는 평가가 안 되지만 주로가 역시 가볍다면은 이 아테네가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에 던져놓고 직전번 같이 좀 더 잘 뛸 수 있는 것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주로 상태 때문에. 그래서 1번, 8번, 5번 이 세 마필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마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마옥은 1200경주인데요. 이 경주는 자, 오늘 경주의 흐름이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 흐름이 이 경주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의외로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경주는 축은 있습니다. 축은 있는데 후착에 안정감 있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은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근데 요 경주의 흐름이 3경주, 4경주 후 중반부까지도 계속 그런 흐름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충만은 8번 남해 신화 쪽이 맞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주행 검사를 여유롭게 받았습니다. 뭐 초반에 단독 선행을 좀 밀고 나갔다가요 외곽 쪽에서 앞선에 이렇게 강타를 하는 마필이 있어서요. 그 당시에 유현명 기수가 이제 주행 검사 받았는데 뭐 무리하지 않고 뭐 선입권으로 싹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자, 모래를 좀 맞추는 느낌이었고요. 4코너 돌아서 직선에서 책칙을 한 대 이렇게 딱 대면서 이 책칙 반응도를 일단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책칙 반응도도 딱 맞자마자 반응이 즉각적으로 딱 오면서요. 자, 탄력을 받으면서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 역시나 이번 주 훈련 때도요. 뭐 책칙 가하는 모습이었는데 반응도는 괜찮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직접 공 역시 잘 들여놨고요. 뭐 병합 훈련하면서도 뭐 잡고 끈끈하게 힘이 꽉 찬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인기 1위겠지만 요놈 놓고 그냥 가는 경주가 맞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죠. 전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훈련 상태로 보나 이거는 남의 신화는 안 봐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후착이 문제인데요. 시네마 두 마리가 조금 나은 인기를 모으는 것 같아요. 1번만 리얼리킹하고 2번만 강호 아이언이요. 그리고 훈련 때 상태가 상당히 올라온 모습 보여줬습니다. 3번만 마초. 직전에 복귀는 안 나오지만 훈련 모습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8번만 히말라야 정복이 약간의 초반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주로의 덕 보면서 조금 주목은 받을 것 같고 5번만 부경드림도 뭐 지난번에 어쨌든 뚝심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주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왜 제가 후차권에서 안정감이 없다고 생각하냐 말씀을 드리냐면 히말라야 정복도 진짜 복귀나 이런 거 보면 별 내용이 없다. 출주주기도 못 맞추고 이 마필은 보니까 흙을 맞으면 안 뛰는 마필 같아요. 지난번에 선이 붙다가 흙 맞으니까 그냥 바로 주행불량처럼 뒤로 빠져버렸는데 결국 흙을 맞으면 안 뛴다는 건 선행을 안 가면 좀 불안하다. 그런데 이거는 뭐 남의 신화가 제가 볼 때 거의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 흙 맞아서 안 따라가면은 이거 히말라야 정복이 되겠냐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2번마 강호아이언이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재호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네, 박재호 기수가 2월달에 1월달에 올해 1월달에요. 1월달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한 번 이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 5, 6, 7, 8, 5개월 동안
전혀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딱 3번 입상을 했는데 그게 1월달, 3월달 입상이에요. 자, 5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제 5개월 동안 입상을 못했으니까 한번 들어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5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들어왔는데 이번엔 들어온다? 이게 오히려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저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들어올 때까지 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특히 인기마니까. 그렇죠. 인기가 그죠? 5개월 동안 입상을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 드디어 입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고성희 기수가 어느 시점에 입상하기를 기다리느냐를 맞추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게 확률적으로 높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기술 확률적으로 자주 많이 최신의 기술이라든가 뭐 잘 타는 기술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기술과 확률적으로 좀 더 확률적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만 강화연이 인기마가 아니라면 뭐 충분히 그렇게 뭐 이번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기마일 경우에는 오히려 메리트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염두에 두시고 제일 조심해야 될 마필은 역시 3번만 맞춰가 보여준 건 없지만 상태가 좋아졌고 김용근 기수가 무섭잖아요. 3번만 맞춰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삼경주 국산먹은 1300 우리 강호 위원님의 첫 번째 오전장 승부 영주가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22일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5군의 1300m로 펼쳐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에 초반에 한번 준메인 승부로 붙어보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성적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자, 금요경마는 나름 999 배당을 잡아내면서 100배가 넘는 배당을 잡아내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는데요. 토요 일요 경마에서 우리 가족님들께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실망감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뭐 서력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항상 적중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요. 지난주에 한번 아쉬움을 드렸다면 자, 이번 주 한번 반드시 서력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해당 마방의 의지 그리고 훈련 시의 상태감 모두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초반에 들어가는 3경주 승부경주인데요. 초반에 3, 4, 5를 제가 3연타 승부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자, 지난주에 아쉬웠던 거 요 3연타에서 자, 최소 2개는 잡아내야겠습니다. 자, 그 안에 이 3경주를 초반에 단통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이 축 잡고 이 7마리입니다. 축 잡고 뭐 때리고 받치고 배당으로 하나 더 가져가고 자, 그러면 환수가 안 됩니다. 예상가들은 적중했다고 좋아하는데요. 정작 우리 가족님들은 이거 뭐 본전치기 했는데 뭐 깨졌는데 적자인데 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자, 소신 있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자, 훈련 시 상태감 좋았던 한 놈 그리고 해당 마방 의지 좋고요. 자, 이번에 전개도 상당히 좋은 한 놈 딱 2놈만 데려갑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자르는 한 놈의 상태감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자, 이번에 요거 중배당으로 단통 한번 때려볼 만하다. 자, 이런 최종 낙점을 마필이 2마리 딱 잡았습니다. 국내산 5군의 조교 우수마필로 정확히 딱 잡아놨던 마필 출마표 딱 보자마자 주저없이 승부처로 낙점했습니다. 3경주 제가 준메인 승부로 쌍식, 복식, 단통막권으로 우리 가족님들께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 혼합 4군 1300m 레이스. 요 재밌는 경주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3번 환희를 일단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였는데요. 의외로 훈련 때 보니까 발주가 괜찮습니다. 이 발주가 그다지 매끄럽지는 않다고 봤는데 주행검사 때는 일단은 훈련 때의 발주력은 양호했습니다. 데뷔전 1300m를 뛰기 때문에 뭐 인기도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뭐 최근에 경주를 뭐 꾸준히 뛰어왔던 마필들의 틈에 끼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인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 훈련 때 보니까요, 탄력감은
의외로 괜찮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발주만 잘 받아버리면 한번 복병권의 세력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4번, 5번, 6번 뭐 이런 쪽이 인기를 조금씩 모아간다면 3번 환희에 한번 데뷔전 뭐 조금만 약간의 배당 쪽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초반 스피드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주행검 때 보였습니다만 막판 뚝심을 보였던 마필 환희 8호스 등대 3군 마필 8호스 등대와 병합했고요. 늘어난 거리 1300이라는 거리 정리 문제인데 요거는 뭐 일부러 조교사가 이 마필의 특성을 알아서 1300에 출전을 시킨 것 같아요. 단거리 출전을 그렇죠. 안 시키고 그죠? 이런 말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힘이 있으니까. 자, 4번마 스위트 골드, 5번마 원일 지존, 6번마 다이나믹 선 세 마필이 좀 주목을 받겠고 뭐 1번마 비바인 코스타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역시 전개상 유리한 마필은 4번 스위트 골드가 맞습니다. 다 초반 스피드가 좀 낮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6번마 다이나믹 선이라는 마필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데뷔전에서 발주와 동시에 유도를 안 따르면서 마필이 꽂아앉기 주행 불량을 보듯이 고개를 쳐들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후미 전개 후에 추입전을 펼쳤는데 뚝심을 보였고요.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발주 때 꼬장을 부리지 않고 지난번같이 꼬장을 부리지 않으면 앞선 진출 가능한 마필이라고 생각이 돼요.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 데뷔한 훈련 시에 스피드가 좋은 세레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신마가 세레스한테 안 밀릴 정도로 스피드감이 있고 전혀 그런 꼬잡기라든가 부조의 수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 마필을 주목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비바인 코스타라는 마필 조상범 미수가 기승했는데 요거는 뭐 재미 삼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말도 25전이고 기수도 25전을 뛰었습니다. 둘이 타는데 조상범 기수가 지금 현재 데뷔한 이후에 복승률이 제로예요. 제로인데 아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복승률 제로인 기수가 이번에는 이쪽 어느 정도 팔려요. 비바인 코스트가. 근데 예. 야 25전 동안 단 한 번도 입찰 안에 못 들어온 복승률 제로인 기수가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얘가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설마 하지 이게 야 이제 들어올 때가 됐어. 그것도 확실하게 뭐 이번에 된다라고 할 수 없는 바닥 추임 마필의 주 상태 상당히 가벼운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인기도에서 좀 불안하진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3번 뭐 환희 그리고 저는 다이나믹 선이 좀 더 앞선에 지난번과 다르게 좀 앞선에 진출해 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4번 1400 경주예요. 6번 지중해의 보석입니다. 지중해의 보석. 자, 직전 경주 승군전에 1400m 동거리를 뛰었는데요. 나름 자기 걸음 정도는 뛰었다고 봅니다. 뭐 상대가 약간 과한 인기를 분명히 있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직전에는 과하다는 생각을 받았었습니다. 인기 대가리로 팔렸었는데 자, 이번에 강약 조절도 괜찮았고요. 승군 후 이번에 두 번째 경주를 띱니다. 1400m 도전을 하는데 초반 게이트 이탈력, 순발력이 있는 녀석입니다. 좀 최소 좀 2선 전개, 2, 3선 전개 쪽까지 좀 붙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뭐 스피드감도 괜찮았고 뭐 의외로 탄력감도 양호했고 직전 경주 승군전에 상대는 분명히 강했었습니다. 이 숨어있는 복병권이 분명히 있었던 레이스였기 때문에 자, 6번 지중해의 보석은 이번에는 한번 타이밍을 잡고 한번 들어갈 수 있겠다. 6번 지중해의 보석 말씀드립니다. 예, 요경주는 주로가 가볍다는 것의 전제하에 보면 앞선을 자리를 누가 잡나 싸움인 것 같아요. 지중해의 보석 우리 강호 전문위원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요마필이 보면요 최근에 잘 뛰었던 두 경주를 보면 전전 경주와 그전 경주를 보면 둘 다 뭐냐 하면 바로 안쪽에 바로 선입에 바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2반매 3반매 2반매를 바로 물어가지고 잘 뛰었는데 7월 11일 날은 보면 그 자리를 못 들어왔어요. 2반매를 못 물어가지고 무빙을 떠서 중간에 갖다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자리를 잡고 따라갔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초반에 자리를 잡기를 실패해가지고 외곽으로 무빙을 떠서 중간에 선입권에 어정쩡하게 갔을 때는 딱 그 4착밖에 못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중해 보석이 선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편성상 뚜렷한 선행모가 없어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 영광의 태풍하고 같이 나오면서 2반매를 딱 물면 그냥 도른다. 근데 만약에 또 지난번 같이 앞선에 못 붙이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따라가면
그 초반에 안쪽에 누가 자리를 잡았느냐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 그 싸움을 할 마필이 아리송 같아요. 일단 저는 영광의 태풍을 좋게 보지만 아리송하고 이 지중해 보석이 약간 비슷한 싸움인 것 같은데 이 마필도 아리송도 지중해 보석하고 비슷하거든요. 직전 경주에 앞에 못 붙이고 뒤에서 무빙을 떠갖고 와갖고 3착. 근데 이번에 보면 끝번을 배정 받았는데 또 후진입까지 신청하면서 이거는 혹시 끝번을 배정 못 받을까봐 후진입 신청까지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서둘러서 앞에 붙여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좀 변수인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영광의 태풍과 6번마 지중해 보석 두 마필이 전력상으로는 분명히 좀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6경주는 저의 추천 경주입니다. 자, 6경주 국산마 사원 1500 저의 승부 경주입니다. 자, 지난주는 뭐 제 팬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을 것 같네요. 저도 예상가를 뭐 오래 했지만 10년 이상 했지만은 금, 토, 일 3일 전부 다 때려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동안 뭐 많은 경마를 해왔지만 하루 잘하면 그 다음날 못할 때도 있고 이틀 잘하고 근데 금, 토, 일 3일을 다 때리기는 쉽지 않은데 지난주는 어떻게 제가 금, 토, 일 3일을 다 때려드렸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승부 경주들도 뭐 제대로 뭐 주력으로 방어가 아니죠. 주력으로 뭐 일요일 날도 금요일 토요일은 워낙 잘했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그다음에 일요일도 승부 경주 초반부터 막 복승식 연력 16.8배 4경주 주력으로 쌍식 32배였죠. 주력으로 때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좀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왔는데 이번 주도 좋은 결과가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6경주를 승부경주로 삼았는데요. 일단 오늘 승부경주는 제가 4경주, 6경주 그리고 10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할 겁니다. 4경주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 안정적으로 때릴 거고요. 6경주도 그런 편성인데 왜 오늘은 좀 안정적인 경주들을 승부경주로 선택하는 이유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경주가 많습니다. 이거 뭐 예상가들도 그렇고 경마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쉽게 접근하기가 쉬운데 어느 정도 축마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해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배팅 잘못하시면요 오늘 많이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대가리에다가 후착을 잘못 붙이면 그냥 부러질 수 있고요. 후착이 까다롭고 축은 있는데 후착 까다로운 경주들이 많고요. 여러 방 공략으로 때려가지고는 맞춰도 본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힘을 줘서 저도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힘을 줘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일단 적중에 우선을 두고 좀 안정적인 경주를 승부 경주로 삼았습니다. 자, 6경주는요 일단 강력하게 보는 마필이 있어요. 전개상 강력하게 보는 마필 전력이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인데 전력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에서는 전개상 유리한 마필이 무조건 낫다. 그래서 이번 경주 놓고 때리겠고요. 두 방으로 때립니다. 때리고 받치고 더 이상의 구멍수는 의미가 없어요.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이니까 제 스타일대로 강하게 한 방 그리고 때리고 강하게 한 방 받치고 거기에 뭐 승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마필도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세 마리 중에서 자신 있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6경주는 반드시 적중을 이끌어 드리고요. 뭐 쌍시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7경주 혼합 3군 1200. 이 경주는 진짜 저는 답이 안 나오던데 도대체 누가 선행을 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전개가 잘 안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게 이게 제가 이제 검빛 예상지의 평을 쓰는 경주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 쓰면서 이게 상당히 꼼꼼하게 한번 다 봤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요. 앞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자, 누가 나갈지도 모르겠고 뭐 2번, 4번 그리고 앞선에 나갈 뭐 5번 소사라도 있고요. 3번도 빠르고 네, 1번도 빠르고 네, 전부 다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혼합 3굴의 1300 단거리 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 스플린터 계열의 마필들이 모조리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렇다고 훈련 상태가 나빴던 녀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개의 그림을 한번 그린다면 선의권에서 좀 안정적인 그래도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었던 7번 영웅천하를 마지막에 낙점을 딱 시켰습니다. 자, 이 녀석도 직전 경주 분명히 상대는 좀 셌습니다. 승군전에 뭐 스프링날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걸음 정도는 선의권에서 유지하면서
착순권에 안착을 했던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부터요. 자, 이마필은 이제 병합 훈련을 꾸준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부족했던 탄력과 근성을 조금씩 보강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 뭐 망아지와 외산 4군 마필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그 마필과 같이 붙여가면서 조금 부족한 근성들을 많이 보강하고 나온다면, 자, 이번에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을 누가 가든지 좀 보내주고요. 자, 편안한 전개 속에서 직선에서 한번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자, 7번 영웅천하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선행을 누가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뭐 다 빠른데,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순수하게 초반 스피드는 2번이 제일 빨라요. 사실 에이스 천복이 제일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 단학가 기수가 기승했고 안쪽에 조성곤, 바깥에 김용곤인데 이게 조성곤 기수하고 김용곤 기수가 용서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갖다 밀어붙여버릴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이 거의 엇비슷하게 팡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골 때리는 거고, 아무리 주로 상태가 가벼워도 이 세 마필이 만약에 초반에 싸우면 선두권 몰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건 뭐냐면 역시 선임마, 우리 강호 전문위원님 예상해 주셨듯이 선임마를 놓고 가는 게 문제인데, 선입권에도 이게 소사라하고 영웅천하하고 거침없이도 마찬가지고 다 또 정상잡이 이런 말들이 또 뭉쳐가서 이 레이스가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진짜로. 네. 그래갖고 정말 고민이 되는데, 저도 고민 끝에 에이스 천복을 그러면 제치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누구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크림슨 플레이지가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성훈 기수 성향상 안쪽에서 채찍 100대 때리면서 지지고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막 크림슨 플레이지를 저는 말씀드리는데, 직전경주 규정경주 좀 부진했던 마필입니다만 1200이고 주로가 가볍다면 안쪽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와서 한번 크림슨 플레이지가 앞선 승부를 떠준다면 뭐 승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하여튼 이 경주는 오늘 경주에서 제일 복잡하고 답안 나오는 경주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나오고 보면 쉽네.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이거는 진짜 뭐, 결과 나오면 그림이 안 나오고,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자, 8경주 국산마 3군 1300입니다. 이 경주도 사실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추임 마필이긴 한데요. 자, 이번에 상태가 괜찮아서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12번 코러스1인데요. 바닥에서 올라오고요. 발주가 늦습니다. 문제는 뭐 발주가 늦은 단점이 있는 녀석입니다. 뭐 직직전 경주에 제가 놓고 때리면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인기 1위와 붙여서 그래도 20배가 넘는 복승 배당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목하는 이유가요. 직전 경주 좀 발주가 좀 역시나 느리면서 외곽에서 좀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무리하면서 거리 손실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직선에서 붙어 올라오는 탄력감은 그래도 양호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국내산 2군의 챌린저 드림이랑 강하게 병합하면서 뭐 역시나 하자 없는 탄력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끝번 신청을 또다시 하면서요. 발주만 잘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도요. 자,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것 같은데, 자, 조희원 기수가 그동안 잘 타줬고요.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붙어준다면요. 이번에 줄어든 1300m 거리라면 좀 거리 손실이 좀 있어도 뭐 초반에 조금 앞선에 뭐 4코너 돌기 전에 조금 앞선에 붙어서 뭐 무빙성으로 한번 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코러스1 7월 4일날 상당히 타격적인 거를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훈련 상태 좋고, 조희원 기수가 그나마 부산 기수에서는 좀 최근 신예 기술 중에 제일 낫고, 그런 면이고요. 자, 일단 이번에 빅토리선이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서성훈 기수 기승했는데, 저는 일단 얘는 봐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경주가 전개 변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행을 누가 가느냐가 일단 불투명합니다. 게이트가 유리한 1번마 비버마린이 또다시 게이트의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원래 가장 빠른 8분만 럭키투데이가 강력하게 스피드를 바탕으로 치고 나올 수 있고요. 또 해랑강자도 앞장 승부를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행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선행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즉 비버마린도요.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저는 불안하다고 봐요. 1300을 거리 늘었고 그동안 상대들이 약했는데 이번에는 좀 편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얘도 선행을 가면 주로 덕보면서 돌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갔을 때는 불안하다. 왜? 6월 15일에 1000m에서도 따라갔을 때는 별게 없었다. 그렇다면 1300의 승군전
선행을 못 받았을 때는 1번도 불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2번마 빅토리선이 따라가는 마필이지만 얘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2번마 빅토리선은 인정은 하지만 전개 변수가 상당히 높은 경주이고 까딱지 잘못하면은 이 경주는 앞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또 6번마 해랑강자가 휴양마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모으는데 이 마필은 특별하게 뭐 휴양을 했다고 해서 안 좋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질병도 없었고 2주간 강하게 조교를 하면서 특별히 뭐 상태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필은 제가 알기로는 흙을 맞으면 안 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1일 날 대가리를 칠 때 보면은 이천 기수가 작정을 하고 선행을 쐈고 어떻게든 중반에 다른 말이 넘어가려고 해도 내주지 않고 그냥 선행을 그대로 빼가지고 1착을 왔는데 3월 21일 날 확실히 따라갔을 때 보면 확실히 좀 덜 뛰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해랑강자가 선행을 못 가는 건 선행은 거의 힘들어요. 정말 작정하고 이천 기수가 밀어붙이지 않으면 몰라도 비보마린이나 럭키투데이가 있기 때문에 선행은 못 간다. 그렇다면 해랑강자가 따라갔을 때 되겠느냐. 그 점은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아니겠느냐. 흙을 맞으면 안 뛰는 그런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빅토리선을 가지고 가더라도 후차권이 만만치가 않고 비보마린이 선행을 못 가고 럭키투데이가 받으면 우리 강호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코러스원이라든가 뭐 BK킹이라든가 이런 추임마들에게 추입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주다. 그러니까 전개 변수가 있는 경주라고 인지를 하시고 붙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 경주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함을 벗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최근 뛰는 모습 보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다는 느낌을 안 들었는데 또 이렇게 경주 이렇게 뛰는 거를 다 이렇게 복기를 하다 보면 또 되겠다는 또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1번 비카골드인데요. 이 네치게이트 받았고 이 동거리 1400m입니다. 이 승군전이긴 한데 직전 경주 여러 감은 괜찮았고요. 최근에 선추입에서 올라붙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번 게이트 받았고 훈련 상태 체크해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승군전이지만 1번 게이트 10분 좀 활용해 준다면요, 뭐 연투가 가능해 보이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제일 조건이 좋고 전개도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자, 주로 상태 감안하면 역시 8분마 태권동자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원래 비카골드가 지난번에는 선행을 갔지만 원래 선입에 가까운 마필이기 때문에 이건 태권동자가 지난번 같이 밀어붙여서 앞선에 가면은 좀 더 유리하게 경주를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비카골드와 함께 선두권을 이끌면서 동반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팡팡 에너지도 눈여겨볼 만한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뭘 보셔야 되냐면 하만식 기수에서 김현준 기수로 교체되어 있는데 과연 하만식 기수와 김현준 기수의 기승술 차이를 김현준 기수가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 게이트도 분리해졌고요. 그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뭐 6번마 중앙의 장소라든가 바로 천상의 질주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천상의 질주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마체가 좀 작은 마필인데 425kg인데 지난번에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하셔가지고 체중이 또 빠지면 좀 불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체중이 좀 불안하면 좋게 점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는 저의 승부 경주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마 이건 1600경주인데요. 후반부 경주가 그래도 10경주, 11경주 이런 거는 해볼 만해요.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나마 9경주, 10경주, 11경주인데 일단 이 노을경마는 그렇습니다. 노을경마는 마지막 두 경주가 거의 선임마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같이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부산 같은 경우에 좀 비가 오고 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둠이 빨리 내리면서 서치라이트가 켜지면요, 전에 같으면은 뭐 11경주라면 그거 하나 정도인데 요건 10경주, 9경주 정도부터 아마 서치라이트가 10경주부터는 켜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 경주는 좀 아무래도 선임마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바닥에서 오는 추임마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거리 감각 때문에 앞에 마필들과 어떤 시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놓고 들어가는 축마가 정해져 있고요. 인기마라고 하더라도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한 마필은 저는 좀 뒤로 돌려보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 칼 갈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축은 있고요. 칼 갈고 나오는 마필을 기본으로 주력으로 때리는데 칼 갈고 나오는 마필이 최근 조금 부진해가지고 인기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칼을 갈고 나옵니다. 대단한 무조건 승부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력으로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인기마, 정계상 유리한 마필을 방어로, 역시 이번 경주도 어지간하면
때리고 받치고 두 방으로 정리를 해드릴 생각인데 요 경주는 그래도 출치도 수도 좀 있고 배당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맥시멈으로는 한 방 정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 막건으로. 그래서 맥시멈 3방인데 주력 막건에 일단 기대치를 가지고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경주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도 어차피 3연승 달리고 있으면 연승을 한번 더 가보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우리 강호 위원님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22일 부산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1굴에 2000m로 펼쳐지는 자, 강호가 준비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초반에 3, 4, 5를 일단 승부로 들어가면서 자, 후반부에 승부를 2개를 보면서 자, 마지막에 11경주를 메인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후반부에 제가 메인 승부를 잘 가져가는데 그만큼 출마 등록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경주였고요. 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분석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 그 후에 조교 체크 하고요. 해당 마방의 의지 살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무리 봐도 놓고 때릴 마필은 한 놈 있습니다. 자, 인기도에서는 밀려나지만 상태는 최상으로 올라온 느낌을 받았던 마필을 자, 축 잡고 때리고 받치는 두 방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자, 현장에서 먹을 배당이다. 자, 생각이 들면 자, 아예 한번 반통 때리면서 승부를 보겠고요. 불안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기만 한 놈이 있는데 자, 해당 마방에서 뭐 의지는 일단 강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자, 훈련 시의 느낌이나 마필이 뛰는 걸음이나 약점은 분명히 노출된 자, 이번 경주 편성입니다. 자, 축 잡고 때리고 받치는 두 방으로 최대 완수를 만들든지 자, 아예 현장에서 단통 막권 한번 들어가든지 두 방 아니면 단통으로 최소 막권으로 최대 완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 일요 경마 자, 아쉬움을 드렸다면요. 자, 금요 경마에서 자, 확실하게 서력하면서 자, 토요 일요 경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에요. 축은 있는데 후차권이 애매한 경주가 몇 경주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반 후반부에는 이런 경주가 많아요. 선행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주. 근데 뚜렷한 선행막 없이 선임막끼리 이렇게 있는 경주들이 있는데 특히 왜 그게 중요하냐면 주로가 선행막에 유리한 주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전개를 정확히 읽지 않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몇 경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쉬운 경주와 복잡한 경주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천 경주는 그래도 좀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배팅의 강약 조절을 잘 하셔서 초반에는 주로 정말 중요합니다. 주로 흐름, 오전장 1경주, 2경주, 3경주는 주로 흐름 정말 파악에 집중을 하셔서 주로 흐름이 한 다음에 승부를 들어가는 그런 현명함을 좀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겠고요. 토요 경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